자, 오늘 수업은 5.18 민주화운동 이제 5공화국이 되겠습니다. 5공화국 하면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을 말합니다. 자, 이 전두환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박정희 정권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 예, 박정희 정권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보냐? 자, 일단 이 11.6 사태가 뭐예요? 11.6 사태가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 11.6 사태이죠. 그리고 나서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부통령이 없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죠. 대행을 했어요. 대행을 하고 당시 헌법에 따라서는 유신헌법이죠. 그렇죠? 당시의 유신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여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규하 아저씨가 10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다음에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입니다. 네, 최규하 대통령이고, 그런데 이 최규하는 똑같이 유신헌법 하에 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냥 박정희 정권의 연장과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최규하 대통령 시절에 이 군인들 내부에 좀 알력 관계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민주화를 해야 된다. 민주화로 가야 된다. 이거 유신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요런 측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야, 군인 계속 해야지. 군인 정부 계속 해야지. 그쵸?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신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신군부 세력,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신군부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전두환 최근에 사망하신 노태우 뭐 이런 두 양반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이기 때문에 매우 존칭을 쓰고 있지만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 전두환입니다. 자,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보다 상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상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강경한 세력의 대표였죠. 자, 그래서 1979년 12월에 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한 입장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상관들을 체포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죠. 자, 그래서 계엄사령관을 체포하였다. 이것을 12.12 사태라고 부른다. 79년 12월 12일 날 일으킨 쿠데타라고 해서 12.12 사태라고 부릅니다. 전두환은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어요? 쿠데타로. 당시에 대통령은 누구예요? 최규하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고 여기에 사령관이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사령관이. 그럼 사령관은 왜 필요한가요?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비상사태죠. 그 비상사태를 이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그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여기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밑에 이제 전두환이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이 사람을 쫓아내고 권력을 슉 장악한 거, 이게 이제 이 쿠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그렇기 때문에 12.12 사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두환도 역시 쿠데타로, 즉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는 이 시기에 군 말고 민간인들, 정치인들,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게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자, 11.6 사태. 11.6 사태는 뭐예요? 박정희 사망. 이 사태 이후 정치 활동이 다시 활길돼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지? 뭐 최규하 대통령이 됐지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그냥 임시로 잠깐 할 거고 뭔가 새로운 조치가 있고 새로운 대통령을 다시 뽑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 활동이 활발합니다. 자, 그래서 유력 정치인들이 새 정부 수립을 준비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대통령 했던 양반들이죠, 그쵸? 이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했고, 사람들도 우리 시민들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조치들이,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었어요.
1980년이 되었습니다. 80년이 되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죠. 헌법 바꿔라, 헌법 바꿔라. 그다음에 신군부 얘네 뭐냐 나가라. 12.12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12.12 사태는 79년 12월 12일이니까 80년 신학기에서는 얘네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나가라 이거죠. 자, 그래서 민주화 시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위가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위를 우리는 서울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서울의 봄은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는 동유럽 체코의 민주주의 시위가 있었어요. 그것을 빗대어서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80년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엄청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곳 있죠. 이게 서울역이에요. 이게 서울역이거든요. 예, 서울역 앞에서 크게 시위를 하고서 학생들도 둘로 나뉘어요. 계속 시위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측과 그다음에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얘기했으니 일단 우리가 물러나고 조금 쟤네들의 발표를 신군부의 발표를 들어보자 이런 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네, 스스로 해산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학생들이 예, 그래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생각과 달리 신군부 즉 전두환이죠. 전두환 세력은 바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도 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군대의 힘으로 권력을 장악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뭐예요? 12.6 사태로 박정희 사망, 12.12 사태로 전두환의 권력 장악, 80년 봄에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 전두환은 비상계엄령 확대 조치로 시위를 무시하고 권력 장악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광주에서 시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자, 5월 18일 날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했어요. 당연히 군인들이 이때는 그 시위하는 학생들을 막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군인들이 시위를 진압하다 보니까 이 진압의 정도가 너무 과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단 말이죠. 자, 때문에 이런 군인들의 과잉 진압에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시위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더욱 커진 거죠. 이때는 뭐 군인들이 아주 그냥 무차별 폭행으로 잡아갔어요. 자, 그리고 사망자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망자도 시위대가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사망자도 발생합니다. 그럼 사망자가 발생하면은 시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커졌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가담하면서 전남도청 앞에 모여들었는데 그때가 5월 21일이에요. 5월 21일 날 모여든 시위대를 향해서 이게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어쩌는지 아직도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군대가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게 났죠. 자, 이게 우리가 아는 5.18 민주화 운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 날 대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던 거예요. 네. 5월 18일부터 막 사람이 죽고 이런 건 아닙니다. 군인들이 막 그런 건 아니고 군인들이 시위 진압을 가혹하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시민들이 합세했고 그리고 이 시민과 학생들이 합세해서 크게 일어난 이 시위대를 향해서 5월 21일 날 발포 총을 쏜 거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5.18 민주화운동의 그 앞부분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뭐 경찰서나 뭐 이런 데에 들어가서 무기를 탈취해 와요. 그래서 무기를 확보해서 시민군을 만들어서 이 계엄군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군인들만 총이 있는 게 아니라 시민도 총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일단 광주에서 철수를 해요. 광주에서 철수를 해서 시민들이 광주를 장악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시민들이 광주에 고립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광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군인과 시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는데 군인도 총을 들고 시민도 총을 들으니까 군인이 이렇게 밖에 나간 거예요. 군인이 여기 있던 군인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군인들이 사방을 이렇게 다 둘러싸 버립니다. 그 시민들은 여기 안에서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사방에서 둘러싼 형국이 돼서 사실상 광주시는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포위되고 통제된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자, 여기가 이제 광주라고 볼게요. 이 광주라고 하는 도시는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차단된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배울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내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엄군은 광주를 외곽에서 봉쇄했다. 자, 그런데 이 봉쇄당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전두환 정권은 광주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이런 폭도들이 장악해서 난리를 폈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시의 신문에서는 광주가 이렇게 있고 이 광주는 폭도들이 장악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취재한 사람이 있겠죠. 외국인 독일 사람이에요. 기자가 광주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자기 고향인 독일에 가서 이거를 보도한 거죠. 보도했더니 폭도가 아니야. 군인들이 막 총을 쐈어. 그렇죠. 이런 게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게 알려지지 않는 곳에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이것이 알려지지 않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광주는 다 폭도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외국에서는 광주는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언론 통제가 이렇게 좀 무서워요. 언론 통제가 이렇게 좀 무섭고 언론은 그래서 양날의 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잡설이 길었고 자, 이 광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치안 유지를 스스로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와 협상을 합니다. 평화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막 합니다. 그래서 무기도 다시 반납받고 야 무기 우리 다 돌려줄 거야 이제 군대랑 우리랑 싸우지 말자 뭐 이런 거 계속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 군인들은 그런 거를 무시하고 5월 27일 날 병력을 광주로 진입시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에 모여 있었던 시민들을 진압합니다. 진압했다는 얘기는 무차별로 사격을 하고 사람들이 죽고 잡히고 끌려가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5.18 민주화 운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이죠.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열흘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광주에서 있었던 이 끔찍한 사건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은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진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진실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그냥 폭도야. 우리에게는 이거는 그냥 폭도예요, 폭도. 폭도들이 사건을 일으킨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라 밖에서는 여기 해외죠. 해외에서는 이게 민주화 운동인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냐?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여기 유학을 간단 말이에요. 이 유학을 간 유학생들이 여기 민주화 운동인데? 그래서 갖고 들어와요. 야 민주화 운동이래. 폭도가 아니라 이거 민주화 운동이구나. 이렇게 알려진 거죠. 그러면 유학 간 사람들은 대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는 뭐야? 민주화 운동인데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은 거죠. 이걸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때문에 1980년대에 대학생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진실을 마주하면서 상당히
정부 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민주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른 세대로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교과서로 다시 돌아오자면은 5.18 민주화 운동은 그래서 이 신군부 전두환이죠. 신군부는 전두환을 말합니다. 전두환과 기타 등등 세력의 민주적이지 못한 모습과 자국민을 총으로 쏘는 그런 폭력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왜? 대학생들이 80년대 광주 저거 폭도가 아니었어, 민주화 운동이었어라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광주한테 미안한 거죠. 나 어렸을 때 폭도인 줄 알았어.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미안하죠. 그쵸? 그런 것에 대한 부채 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6.25 전쟁 이후에 우리 군인들의 작전권은 미군, 즉 정확히 말하면 유엔군 연합사령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군인들을 막 이동시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즉 그건 꼭 미국이 우리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다 알고 방관하고 냅뒀다 또는 승인했다, 뭐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하겠죠. 적어도 모를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묵인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6.25 전쟁으로 군인들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미국한테, 미국이죠 곧, 미국한테 가 있는데 전두환이 광주에 군대 파견할 때 왜 미국이 안 막았냐, 너네 그냥 냅둔 거 아니야, 전두환 도와줬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80년대 대학생들은 미국도 광주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미국도 광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럼 미국도 나는 반대할 거야. 그래서 반미 감정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미국의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80년대 대학생들은 그렇게 미국을 미워하고 미국 집에 돌아가라는 얘기를, 미군 철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막은 거니까. 광주를 왜 안 막았어? 너가 전두환을 도와줬네. 난 전두환은 싫은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미 시위가 많이 늘어나는 원인이 여기에서 시작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권력을 장악합니다.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두환이 권력을 다 이렇게 쓸어 모으고 있었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아직까지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게 허수아비니까, 그쵸? 이 사람은 그냥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허수아비로 있을 뿐이고요. 실질권은 전두환이 있었고, 그래서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만든 게, 이건 외워두시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라고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합니다. 부패한 고위공직자의 처벌, 중화공업 투자에 대한 재조정, 이건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을 막 해요. 그다음에 과외 금지, 과외를 왜 금지하냐?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거는 옛날부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인기를 얻기 위한 조치였죠. 각종 정치 활동의 규제, 언론사 통폐합이 뭐냐면은 신문사나 방송사가 없어지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JTBC라고 하는 방송사가 있죠. 신문이란다. 그 TV 방송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원래 TBC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제 그 MBC인가 그걸로 이제 아마 합쳐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활시킨 게 지금 이제 JTBC가 되겠죠. 이렇게 신문사나 방송사가 막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군인이 야 너네 문 닫아, 그러면 이제 언론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천교육대 그 깡패들을 소탕하겠다. 뭐 박정희 대통령 똑같죠? 박정희 대통령도 깡패를 소탕하겠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만든 거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깡패만 같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불량배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억울하게 여기 끌려가서 강제 노역이나 이런 데 동원되어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자,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80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헌법을 바꿔요. 야, 나는 좀 다른 사람이야.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 박정희랑 똑같은데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난 좀 달라. 그래서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임기를 무려 7년, 나 7년 동안 해먹을 거다 이거죠. 7년, 근데 딱 한 번만 할게. 7년 단임제 한 번만 대통령 하는 거에 두 번째 못 나와요. 다음에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을 따로 만들어요. 이게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는 뽑지 않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는 뽑지 않고 선거인단을 따로 꾸려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를 특징으로 하는 개헌을 합니다. 개헌을 해요. 그리고 이 개헌에 따라서 간접선거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12대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81년이죠. 그럼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을 몇 번 했어요? 네, 두 번 한 거죠. 두 번 한 대통령, 두 번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년에 한 번 하고 81년부터 7년 임기에 대통령을 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5공화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이 개헌한 이후에 집권기를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두환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했어요. 왜냐하면은 쿠데타라고 하는 쿠데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태가 아니라 대. 어쨌든 이걸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죠. 그 다음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걸로 이 군인들의 총칼로 무력 진압해서 권력을 장악했죠. 그래서 상당히 부도덕한 정부입니다. 태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비판에서 멀쩡한 언론이라면은 비판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당시에 언론이 멀쩡하지 못했습니다. 왜? 언론사 통폐합당해서 다 날아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보도지침이라는 걸 내려요. 보도지침은 이렇게 써라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그렇게 안 쓰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잡혀가는 거죠. 기자인 내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지침을 만들어서 언론의 보도 방향을 통제한다. 야, 오늘은 대통령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땡 치면은 요 뉴스가 나올 수 있게 신문 보도도 하고 TV 보도를 해라. 저 땡전 뉴스죠. 땡 하면 전두환 얘기를 한다. 이거인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이 전두환 때만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오늘날에도 언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이런 걸 했고요. 또 이제 아주 무섭게 사회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정치를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압 정치를 펼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 당시에 실종된 사람 엄청 많고요. 민주화운동하다 갑자기 사람이 없어져. 안 보여.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이 막힐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그리고 고문 사건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끌려가면은 이제 고문이죠. 일제 시대 때도 아니고. 자, 그래서 그걸 우리 교과서에서는 고문 이렇게 쓰기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안전기획부,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 고초를 겪었다, 힘들었다 이런 뜻인데, 전기고문, 물고문, 그래서 사람이 죽고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부검도 제대로 안 하고 화장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났었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을 가려줘야 되잖아요. 안 보이게 해줘야 되니까, 야, 너네 저기 교복 입기 싫지? 교복 자유를 합니다. 그래서 교복 안 입는 시대에 사람들이 80년대 요 분들이요. 그래서 교복도 안 입고 각종 학원도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거든요. 통행 금지도 해제합니다. 밤늦게 사람이 못 다녔어. 밤늦게 다니면 어떻게 돼?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애주고요. 해외여행도 당연하겠지만 옛날에는 자유롭게 못 다녔어요. 이것도 풀어주는 유화 정책을 핍니다. 그러면서 이 유화 정책의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스포츠죠, 스포츠. 이래서 프로 스포츠 뭐겠어요? 야구죠, 야구.
야구, 프로야구가 이때 만들어져요. 왜?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던져주고 와 재밌다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했었던 이런 강압 정치의 모습을 가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두환 시기 때는 이러한 유화 정책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는 그래서 정치권과 경제 권력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나온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썩어 빠진 그 정부였고 태생 자체가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까지도 바라지 않죠. 그냥 정당한 방식으로 권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좀 많았어요. 네, 그런 게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도덕한 그런 모습이 자꾸자꾸 알려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 불신은 계속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의 답은 이렇습니다. 신군부, 5.18 민주화운동, 삼천교육대, 간접선거제, 그 다음에 보도지침. 자,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공화국 정부는 태생 자체가 정당하지도 못했고요. 운영 자체도 그러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경제적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좀 운이 좋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제 파트에서 나올 텐데 운이 좋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성장의 모습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